라울 랑엘, 손흥민 앞에서 무너진 순간 한 골키퍼의 악몽과 천재의 각본. 1. 전반전, 안도 속의 자신감. 라울 랑엘은 전반 45분 동안 비교적 평온했다. 한국의 공격은 단조로웠고 위협적인 장면도 드물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랑엘에게는 큰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경기 전 미팅에서 동료들과 손흥민의 움직임을 어떻게 막을지 가장 많이 논의했는데 막상 그가 그라운드에 없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베주노가 왼쪽에서 몇 차례 돌파를 시도했으나 로드리고 우에스카스에게 가로막혔고 이강인조차 상대 수비진의 집중 견제에 묶였다. 랑엘은 오늘 경기는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 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품었다. 멕시코가 전반에 선제골을 넣었을 때 그는 골문 앞에서 두 팔을 치켜들며 동료들을 독려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감이 충만했다. 2. 후반전 시작 불길한 기운의 등장 약 500자.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벤치에서 몸을 풀던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자 경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다. 랑엘은 골문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손흥민은 공을 잡는 순간부터 다른 차원을 보여줬다. 단순히 빠르고 날카로운 움직임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아우라가 있었다. 공이 손흥민 발끝에 닿자마자 멕시코 수비수들의 시선이 몰렸고 그 결과 다른 공간이 비기 시작했다. 랑엘은 즉시 이를 감지했다. 전반전 내내 견고했던 수비 조직이 손흥민의 존재 하나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골키퍼의 본능으로 직감했다. 이 흐름, 오래 버티기 어렵다. 3. 수비의 균열, 첫 번째 경고. 손흥민은 집요했다. 로드리고가 전진 압박을 시도하면 그가 비운 뒷공간으로 파고들었고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을 통해 멕시코 수비진을 흔들었다. 랑엘은 그 장면마다 긴장한 표정으로 동료들에게 소리쳤다. 첫 번째 위기는 손흥민의 드리블 돌파에서 비롯되었다. 골문을 향해 돌진하던 그의 슈팅을 랑엘은 몸을 던져 가까스로 막아냈다. 공은 벗어났지만 그 순간 멕시코 수비수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엿보였다. 로드리고는 손흥민을 따라가며 고개를 저었고 다른 수비수들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듯 손짓했다. 랑엘은 그들의 표정을 보며 깊은 불안을 느꼈다. 우리가 이대로라면 결국 뚫릴 것이다. 그는 골키퍼로서 팀의 마지막 보루였지만 수비진의 균열은 곧 자신의 한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4. 운명의 장면, 천재와의 대결.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 중반에 찾아왔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오현규가 머리로 경합했고 그 세컨드 볼이 손흥민 앞에 떨어졌다. 랑엘은 즉시 몸을 낮추며 슈팅 각도를 좁혔다. 동시에 로드리고가 다가와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 각을 막아섰다. 골키퍼와 수비수의 협력 수비는 교과서적이었다. 랑엘은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다리 사이만 조심하면 된다. 인사이드 슈팅은 읽어낼 수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의 선택은 상식을 배반했다. 왼발, 그것도 발등으로 강하게 공을 때려 올렸다. 예상과 정반대의 궤적, 강력한 스피드와 회전. 공은 곧장 하늘로 솟구쳐 랑엘의 머리 위를 넘어갔다. 5.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무너진 골키퍼. 골대 뒤편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네트가 흔들렸다. 랑엘은 두 손을 뻗었지만 공은 이미 지나간 뒤였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며 잔디 위에 몸을 묻었다. 그의 귀에는 함성이 터져 나왔지만 뇌리는 공허했다. 어떻게 이런 슈팅을. 순간의 침묵 속에서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들자 손흥민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세리머니를 하고 있었다. 반면 멕시코 수비수들은 발걸음을 멈춘 채 허공을 응시했다. 로드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랑엘은 그 장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존심이었다. 골키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천재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6. 심리전을 지배한 손흥민, 불운한 증인. 경기 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손흥민은 확률 높은 슈팅을 버리고 가장 어려운 선택으로 상대의 정신을 무너뜨렸다. 이는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심리전의 완승이었다. 랑엘에게 그 골은 단순한 실점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 손흥민과의 1대1 대결에서 완전히 패배한 순간이었다. 수비수들은 더 이상 그의 지시를 믿지 못했고 경기는 한국 쪽으로 기울어졌다. 휘슬이 울리고도 팬들의 뇌리에는 손흥민의 환호보다 무너진 라울 랑엘의 모습이 깊게 남았다. 그는 천재의 불가능한 각본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불운한 증인이 되었다. 축구의 잔혹함은 그날도 어김없이 드러났고 손흥민은 또 하나의 예술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라울 랑엘은 그 작품의 배경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었다.
7. 골키퍼의 숙명 그리고 손흥민이 남긴 그림자. 라울 랑엘은 경기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동료들이 서로 위로하며 라커룸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는 골대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관중이 떠나고 잔디 위에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아 남은 것은 자신과 골문 그리고 여전히 귀에 울리는 공이 네트를 때리던 소리였다. 골키퍼라는 자리는 언제나 마지막 보루다. 팀 전체가 무너져도 골키퍼는 끝까지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날 랑엘은 최선을 다하고도 손흥민에게 완전히 무너졌다. 그것은 단순한 실점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공간, 자존심 그리고 팀의 균형까지 한순간에 부서진 경험이었다. 그는 수차례 리플레이를 떠올렸다. 손흥민이 공을 잡던 순간 자신은 완벽한 자세를 잡았다. 각도를 줄였고 로드리고와 협력해 슈팅 코스를 차단했다. 이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천재는 그 완벽함조차 허점으로 바꾼다. 손흥민은 가장 불리한 선택, 가장 낮은 확률의 슈팅을 선택해 성공시켰다. 그 한 방이 랑엘의 계산을 무너뜨렸다. 골키퍼의 본능이 여기서는 안전하다 고 속삭이던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은 정반대의 길을 열어젖혔다. 랑엘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가 너무 뛰어난 걸까? 경험 많은 골키퍼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가끔 축구는 수학적 계산이나 훈련된 반사신경을 초월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순간이 바로 손흥민의 슈팅이었다. 공이 머리 위로 날아갈 때 그는 이미 손이 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몸이 반응했지만 마음은 이미 항복한 듯 따라가지 못했다. 그것이야말로 골키퍼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무력감이었다. 라커룸으로 들어가며 랑엘은 고개를 떨궜다. 동료들은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위로했지만 그는 알았다. 이 골은 단순한 실점 이상으로 자신을 흔들어 놓았음을. 골키퍼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흠집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오늘 맞닥뜨린 것은 단순한 선수 한 명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과 심리를 지배하는 진정한 월드 클래스의 존재라는 사실을. 손흥민은 단순히 한 골을 넣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슈팅을 성공시켜 상대의 심리를 꺾고 팀 동료들에게는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 순간 멕시코는 혼란에 빠졌고 한국은 살아났다. 골키퍼의 눈으로 본 그 장면은 예술과 같았다. 패배를 의미하는 아픔 속에서도 랑엘은 그 골이 하나의 걸작으로 남을 것임을 직감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는 오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손흥민의 예술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불운한 관객이었다. 8. 패배 속에서 피어나는 성찰. 경기가 끝난 뒤에도 라울 랑엘의 머릿속은 쉼없이 돌아갔다. 그는 손흥민의 슈팅 궤적을 수십 번 떠올리며 만약 내가 반발만 더 빨랐다면, 만약 로드리고와 더 나은 각도를 만들었다면 하는 가정법을 되뇌었다. 그러나 결국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다. 그 순간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다. 골키퍼로서 수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아왔지만 어떤 장면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한계를 정확히 겨냥해 무너뜨렸다. 랑엘은 오히려 그 장면에서 역설적인 위안을 얻었다. 자신이 무너진 것은 실수가 아니라 상대의 완벽함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골은 단순히 점수를 바꾸는 한 방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 나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상대했고 그는 내게 축구가 왜 아름다운지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골키퍼의 자존심은 깊이 흔들렸다. 관중의 환호성과 언론의 찬사는 모두 손흥민에게 쏠렸고 자신은 망연자실한 골키퍼라는 이미지로 남았다. 그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프로의 세계에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기도 했다. 랑엘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짐했다. 다시는 같은 장면에서 무너질 수 없다. 나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는 밤이 깊도록 훈련 장면을 떠올리며 골키퍼로서의 숙명을 되새겼다. 골문 앞에 서는 자는 언제나 마지막 책임을 진다. 때로는 영웅이 되고 때로는 희생양이 된다. 그날 자신은 희생양이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손흥민의 왼발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자극제가 되었다. 라울 랑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축구는 잔혹하지만 그 잔혹함 속에서 선수들은 더 강해진다. 그리고 언젠가 역사는 자신을 망연자실한 골키퍼로만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랐다. 손흥민의 예술적 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자 그리고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단단해진 골키퍼. 9. 한 골 그리고 커리어의 이정표. 라울 랑엘에게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한 경기의 기억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자신의 커리어를 되돌아보곤 했다.
많은 골키퍼가 월드클래스 공격수에게 당한 순간을 부끄러운 흑역사로 치부하지만 랑엘은 달랐다. 그는 그 순간을 자신의 이정표로 삼았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할 이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 그 답은 바로 저 슈팅에 있다. 훈련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그는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각도와 반응 속도를 분석했고 슈팅의 궤적을 예측하는 연습에 몰두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골키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이었다. 손흥민의 슈팅은 단지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수비수와 골키퍼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심리적 파괴력까지 담고 있었다. 랑엘은 바로 그 지점을 극복해야 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손흥민의 골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움으로 남기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만들고 싶다. 그의 말에는 패배 속에서도 배우려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언론과 팬들은 그를 망연자실한 골키퍼로 묘사했지만 정작 랑엘 본인은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무대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